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 행보 연일 화제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퇴임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한 데 이어서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전관예우 뿌리를 뽑자는 취지 공감하면서도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변호사협회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려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예, 우선 그 대법관이 그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이런 법적의 속설이 있습니다. 3년간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께서도 10개월 만에 27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도장 찍어주고 이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귀해서 그렇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그렇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상고 사건은 3만 5천 건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에 비해서 상고 사건 수는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로펌과 대법관 변호사 출신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서 로펌의 자리를 잡고 그 로펌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 큰 사건들에 말이죠. 그러면 이 변호사 측의 어떤 법리 주장을 검토하기보다 이 대법관의 도장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법관들은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했고 예. 또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도와주는 여러 판사님들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다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영향을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다는 것도 있고 수가 많다는 것도 있고 상고 사건의 수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로펌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전관예우 이런 말을 하지만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고 예.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서 비리 행위 범죄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그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서면도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 변호사로부터 어떤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다가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의뢰인에게도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 재판 어떤 법조계의 풍토를 흐리는 것이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이네요. 네. 하지만 또 반대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예,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변호사로 개업을 해야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로스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학계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 백이원 전 대법관 같은 분은 서초구청에서 오랫동안 법률 자문 행위를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저도 무료 법률 상담을 했는데 저와 같이 3, 4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이사님, 어떤 청렴한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선택이 문제라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리가 아닌 정당한 직업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법관들은 내가 대법관을 지냈다는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비리로 범법형에 가까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은 정당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비리까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 이제 그럼 나는 비리를 안 하고 공적으로만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펌이라든지 이해관계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로펌에서 대법관을 모실 때에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나는 공적인 업무에 전념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본인이 싫어도 전관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로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 대법관 같은 분은 학교로 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무재 대법관이라든지 학교로 가지 않고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벌어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로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전관 비리의 그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대법관만 문제입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나 헌재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처럼 이렇게 크게 사건이 돈이 되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이쪽은 뭐 지금 전화 한 통으로도 수억 원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번 대법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이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 개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런 분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 받는 것도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제 일단 이와 같이 전직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들어가기 전에 대법관이 되기 전에 이런 어떤 서약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국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아니하고 로스쿨로 간다든지 내는 공적인 어떤 업무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서약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장께 드리면 국회의장이 청문회 절차에서 그 자연스럽게 이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거쳐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하고 그를 지키는 이렇게 되면 아주 그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현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또 올바른 수사를 못했다.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이제 여야가 팽팽히 의견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청문회가 열린다면 우리들은 그의 서약서를 보내서 그래서 이 대법관이 다시 나와서 개업하는 것을 좀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변협의 움직임, 법조계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